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회사 안 나니까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9 to 6에 네. 그렇죠. 또 주말이 보장되고. 아, 그러니까요. 이런 삶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임재 의원은.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이런 9 to 6 생활을 네. 해가지고 어떻게 주말도 한번 조져줘요? 아,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휴스턴 로켓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휴스턴 로켓츠. 이번 시즌 강력한 뭐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우리 조코피 위원님께서는 듀란트가 우승할 수 있냐?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습니까? 네. 네. 듀란트로는 우승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듀란트의 그냥 운명 자체가 우승각 그 말이 그 말인가? 네, 뭔가 듀란트가 휴스턴에 가서 정점을 찍는 건 맞으나 그냥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휴스턴이 7경기 동안 2승 5패 좀 부진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휴스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7경기라 하면 저는 샘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그 일정의 10분의 1, 11분의 1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2승 5패인데 한번 그 휴스턴의 부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휴스턴이 가장 최근 경기가 OKC였어요. 네, 16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홈에서의 경기였는데 91대 111로 패배를 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20점 차.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OKC를 상대로 3쿼터까지는 잘했어요. 75대 70로 접전 경기를 만들다가 4쿼터에 16대 34로 밀리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가비지 타임이 되었거든요. 네. 휴스턴이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 전략을 잘 세워왔던 게 셰이 길러스 알렉산더 죽이기 전략. 길러스 알렉산더에게 경기 내내 더블팀 가면서 루겐치 도트나 다른 선수들이 슛을 던지도록 유도를 했었고 여기서 실제로 길러스 알렉산더도 딱 20득점만 넘기고 경기를 마무리했거든요. 맞아요. 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의 이 약점이 고스란히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듀란트가 19득점에 야투 성공률이 30.4%.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듀란트의 농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야투 23개 시도했는데 야투 시도 개수보다 득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알펜 헨센군도 14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이지만 턴오버 5개와 함께 야투 효율도 높지 않았고 아멘 탐슨도 뭐 그렇게 많은 득점 올리지 못했죠. 효율도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팀 기록을 본다면은 휴스턴 로켓츠는 야투 성공률 34%, 3점슛 성공 개수는 2배 이상 차이였어요. OKC가 16개고 휴스턴 7개, 성공률도 많이 차이가 났고 세컨드 기회 득점만 딱 휴스턴이 앞서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면서 결국에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휴스턴 로켓츠가 지난 시즌 때 가장 되지 않았던 부분은 공격이었잖아요. 맞아요. 수비는 워낙 좋았는데 근데 공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워리어스에게도 1라운드에서 업셋 당했고 그래서 데려왔던 게 케빈 듀란트인데 91점 그리고 그 에이스의 부진 그리고 이게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휴스턴 로켓츠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휴스턴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시즌 첫 17경기 동안 13승 4패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출발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OKC 제외하고 서부에서 가장 강력했고 맞아요. 근데 최근 21경기 동안에는 10승 11패 5할 승률이 안 됩니다. 평범한 행보를 떠나서 굉장히 부진한 거죠. 기대 이하죠. 맞아요. 지난 7경기 동안 2승 5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그 기록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오펜시브 레이팅은 27이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13위까지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이 수비도 리그 중위권 수준이고 공격은 리그 최악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뜻이겠고 득점도 32, 리바운드와 함께 세컨드 기회 득점은 좋은 편이지만 야투 효율, 3점슛 시도, 3점슛 성공률 모두 다 떨어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 속공 득점과 페인트존 득점도 하위권에 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경기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이때 알파레 생군이 빠져있던 구간도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팀에게나 주전들의 부상 공백은 다 뒤따르는 거고. 맞아요. 지금 지난 7경기만 놓고 보면 딜런 브룩스랑 젤런 그린 있었을 때가 더 나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7경기 2승 5패지만 지난 21경기 동안 이 지난 21경기는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21경기거든요. 최근에 꽤 많은 경기들 동안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좀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메 우도카 감독 같은 경우에
수비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너무 단편적으로 다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수비에서는 에너지 레벨을 쏟게끔 만드는데 생각보다 공격은 알아서 해봐 라는 식의 농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듀란트를 보유한 팀들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듀란트에 대한 출전 시간도 우도카 감독이 미친 듯이 높이던데 관리를 안 해요? 관리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고 봐요. 노장 선수들에 대한 관리 미비 그리고 공격 스킴 전무. 저는 이게 휴스턴의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케빈 듀란트를 데려왔고 실제로 시즌 전까지는 나름대로 전망이 좋았잖아요. 맞아요. 듀란트 왔고 카펠라, 피니 스미스, 조시 오코기까지 득점력 있는 듀란트와 함께 골밑 지키는 카펠라, 수비력이 괜찮은 이 피니 스미스와 오코기가 왔고 아담스, 벤블리,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재계약도 했고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를 뭐 떠나보낸 건 아쉽긴 하지만 듀란트가 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무언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스턴 로켓츠가 초반에는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부 다 거의 탑 4, 뭐 탑 5 안에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펜시브 레이팅의 팀이었죠. 네. 그런데 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이 많이 올랐지만 이게 도리어 공수 불균형의 느낌? 또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팀 색깔을 약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러한 그 애매한 팀 색깔이 그대로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휴스턴이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플레이오프까지 가장 좋았던 게 저는 투빅 라인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알페렌 생군과 스티븐 아담스가 맞아요. 함께 뛰는 그 빅 라인업 그리고 옆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멘 탐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고공 라인업을 펼쳤었는데 근데 이게 이번 시즌에는 무언가 좀 애매합니다. 맞아요. 생군과 아담스가 함께 뛴 두 명의 넷 레이팅이 지난 시즌에는 29.9였는데 어마어마했죠. 이번 시즌에는 6.5로 떨어졌고 12월 이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듀란트가 가세한 부분을 떠나서 이게 투빅이 은근히 또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제 하트현스타인과 챗 홈그랜도 있고 카렌 서니 타운스랑 미첼 로빈슨도 맞아요. 있고 네. 한 6, 7개 팀이 투빅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신선할 수 있고 스몰볼의 시대에서 투빅이라고 라는 약간 그런 과도기에 저는 이점이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투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파당했고 12월 이후에는 마이너스 9?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악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즌 전부터 이메 우더카 감독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제 앞으로 투빅 라인업 쓰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휴스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만큼 잘한 팀 없어 라고 했지만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원조 맛집이 문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게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또 수비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담스가 안쪽을 지키고 생군이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퍼리미터 수비라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는데 결국 생군도 느리잖아요. 느린데 손질 수비를 너무 많이 하더라. 맞아요. 뺏으려는 수비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선수가 함께 뛰는 휴스턴만의 고유한 장점이 최근에는 거의 약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생군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UCG 퍼센테이지 이 선수가 공격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이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수치잖아요.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뭐 슈팅을 던지거나 패스를 주거나 턴오버하거나 이러한 비중을 말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월은 모수가 좀 적었고 11월에 26.2, 12월에 28.2까지 갔었는데 1월 들어서 24.3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한 볼터치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군을 활용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근데 반대로 케빈 듀란트는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좋은 그림일까요? 10월 달에는 36.4분. 이것도 너무 많은데. 근데 1월 달에 38분을 뛰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듀란트는 무조건 새로운 팀 갈 때마다 본인의 출전 시간을 본인이 정해요. 모든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하죠. 하지만 관리하라고 있는 게 감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메 우도카 감독이 저 정도면 그냥 듀란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맞아요. 예전에 함께 호흡을 브루클린에서. 맞췄다면은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1월 달에 38분을 뛰면서
27.4득점이지만 볼륨은 늘어났지만 야투 효율이 48%고 3점이 28%. 와, 듀란트가 28%는 거의 믿기지 않는 수치네요. 어울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듀란트 28.3%는 듀란트가 3점을 원래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28.3%라는 건 던지기도 많이 던졌는데 완벽한 찬스가 아니거나 죽은 볼을 처리하거나 슛 셀렉션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38분은 근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아킬레스가 파열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듀란트가 막혔을 때 무언가 플랜 B가 안 보이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듀란트가 이제는 압박에 쉽게 이겨내는 모습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압박했을 때의 처리 능력이 좋은 선수는 또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파생 효과가 또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한데 맞습니다. 와, 듀란트 38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듀란트의 가장 절친한 코치가 거기 로열 아이비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하는 거야? 듀란트가 휴스턴 행을 결정했을 때의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그 로열 아이비. 맞아요. 예전에 썬더 때 같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냐고. 근데 듀란트가 요즘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답답한 게 이거 뭐 듀란트의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 유도카 감독의 문제도 있겠죠. 디자인이 없어. 네. OKC 전에 딱 보니까 듀란트가 엘보 쪽에서 공 달라 그래요. 공 잡아. 압박 들어가. 그냥 슛 던져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패스를 돌리거나 뭐 아니면 투맨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공 잡고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듀란트도 원래 뭐 미드레인지 마스터이긴 하니까. 네. 네. 근데 그거의 이 효율성이 요즘에는 워낙 이 사이즈가 작아도 강하게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면은 슈팅 던지기가 좀 부담스럽기 어렵죠. 때문에 네. 듀란트의 야투가 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플레이 메이커가 없어서 듀란트와 함께 호흡을 맞출 그 기회도 좀 줄어들다 보니 듀란트가 짊어지는 짐도 많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듀란트를 위한 세팅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휴스턴의 현재까지의 성적은 좀 기대 이하다. 엄청나게 기대 이하죠.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드 밴블릿의 빈자리도 좀 느껴지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휴스턴은 로스터에 누군가를 추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픽 붙여서 제퍼린 같은 선수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네. 리드 셰퍼드 수비에서 맛집이고. 그렇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야투 효율이 네. 최근에 좀 망가졌었죠. 키가 아까워요. 그 큰 키로 거의 그냥 외곽에서 스팟업 슈터 되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감독이 충분히 또 바꿔줄 수 있는 설정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휴스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면에 네. 듀란트가 떠나온 팀은 사막이 뜨거워요. 듀란트가 오니까 휴스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듀란트가 떠난 피닉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닉스가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계셨을까요? 진짜 없죠. 현재까지 24승 17패 서부 컨퍼런스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 서부 11위였던 팀이 갑자기 엄청난 성장을 한 거고 지금 휴스턴이 서부 6위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피닉스가 이번 여름에는 저는 수습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여기저기 손대서 진짜 얼굴이 완전 망가졌었는데 그래도 바쁘게 움직였죠. 맞아요. 케빈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 타이어스 존스, 몬테모리스, 메이스 플럼리 등 정말 이름값이 뛰어난 이 선수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 마크 윌리엄스, 카만 말루아치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피닉스는 셀러리 캡에 문제가 좀 많다 보니 그렇죠. 완전한 리빌딩을 가져가기에는 어렵죠. 리툴링을 했었어야 됐죠. 네, 그래서 리툴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재까지는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던 오트 감독을 선임한 부분도 성공을 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오트 감독이 오니까 색깔이 굉장히 또 잘 정립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시즌 피닉스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 네. 완전 최악이었죠. 디펜시브 레이팅 27이었는데 이번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5위가 됐습니다. 휴스턴은 지난 시즌 5위였다가 떨어졌는데 완전히 대조. 네, 피닉스가 이제 5위로 올라섰죠. 네. 조던 오트 감독이 확실하게 컨셉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듀란트가 있었다면 이런 수비는 불가능하죠. 네. 수비에 강점이 있지도 않고 뭐 활동량도 떨어지고 뭐 브래들리 빌도 여기저기 고장 났고 맞아요. 어려웠죠. 근데 이번 시즌 딜런 브룩스와 함께 뭐 여러 이 외곽 자원들이 네.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턴오버 유도라든지 이 강한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턴오버 유도, 디플렉션, 턴오버에 의한 득점 모두 다 리그 상위권이고 네. 페인트존 실점, 3점 슛 허용 모두 다 리그 탑에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수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빅맨 같은 경우에도 마크 윌리엄스, 뭐 닉 리차즈는 지금 로테이션 아웃이지만 뭐 오소 이거다로나 라이언 던 같은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수비하고 리바운드 잡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리바운드도 5위고 세컨 기회 득점도 8위고 디플렉션 많이 하고 실책 기간 득점이 또 높다 보니까 또 페인트존 득점도 많고 맞아요. 굉장히 선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피닉스가 하고 있는 농구가 공격에서는 사실 한계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데빈 부커에게 좀 쏠리는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팀은 공격 횟수를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턴오버를 유도해서 야투 시도를 늘리고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해서 야투 시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득점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잘 통하고 있고 그리고 데빈 부커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자원들의 네. 맹활약과 성장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딜런 브룩스, 콜린 글래스피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고 그레이스 앨런도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맹활약하고 있고 맞아요. 마크 윌리엄스는 레이커스 보란 듯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맞아요. 야, 라이언 던과 오소 이거다로 써먹는 거 보면 오트 감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던 오트 감독이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그 인물도 아니었고 맞아요. 하지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서 공격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감독과 함께 선수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피닉스가 좋은 성적을 좀 거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걸 보면 참 트레이드를 또 잘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선수가 갔을 때 감독이 어떻게 그 선수의 역량을 또 키우느냐도 지금 이메 우도카 감독과 조던 오트 감독의 사례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휴스턴의 현재까지의 경기력은 듀란트와 함께 기대 이상은 아니다. 이에 반해 듀란트가 떠난 피닉스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두 팀의 현재까지의 성적도 비슷하고 가고 있는 행보 자체가 좀 달라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민재 위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네. 지금 딱 이 멤버로 그러니까 프레드 밴블리 없는 상태예요. 타릿은 있다고 칩시다. 네네네. 근데 돈을 걸어야 돼. 피닉스랑 휴스턴의 시리즈 승자예요. 1라운드에서 만난 거지. 어디에 돈 걸겠습니까? 그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쉽다고요? 네. 네. 저는 휴스턴입니다. 왜? 단장하지 마라. 왜? 피닉스예요? 네? 피닉스? 휴스턴이죠. 휴스턴. 그럼요. 아니 지금 뭐 엄청 우리가 또 반대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또 재능의 문제고 다만 지금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그런 좀 차이는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유에서 또 만든 컨텐츠니까 네. 아마 여러분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돈 걸려고 한다면 네. 휴스턴이지만 그렇죠. 피닉스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듀란트가 범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한번 이 컨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 휴스턴과 피닉스의 서로 대조되는 행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